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중국 외환 보유가 증가했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그 모 은행 팀장인 것 같은데 외환 쪽의 팀장이겠죠. 근데 뭐 보고서도 내년 뭐 중국 경제와 관련해 보고서도 쓰고 중국에 내년에 이제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외환 보유 증가 요인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선 부족한 것 같아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연준이 그 시중에 유통되는 국공채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통계상, 미국 이제 중앙은행 통계상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지요. 물론 본원 통화량 중에는 지급 준비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급 준비금은 대출을 하더라도 예금으로 이제 잡히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급 준비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뭐 한 8% 되니까 대출이 얼마냐만 차이가 있을 뿐 그 비율은 우리와 같이 그 한 8% 지급 준비금을 그 중앙은행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본원 통화 중에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많아 가지고 그 지급 준비금이 많아요. 미국도 그 우리만큼은 대출이 많지 않지만은 거기도 이제 예금이 많기 때문에 지급 준비금이 적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본원 통화량을 다 합하면 그 6월 말 기준, 올해 6월 기준으로 5.9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2조 달러고 일본 1.4조면 두 나라 외환보유고만 합해버리면 약 한 4조 8천억 달러, 약 한 5조 달러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전체 본원 통화량이 5조 9천억 달러 밖에 안 되니까 미국에 있는 돈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가 거의 뭐 5천억 달러에 육박하니까 그러면 미국 본토에는 그 양적 완화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미국 본토에는 달러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외환 보유고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은행 팀장조차도 어떻게 외환 보유가 증가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는 요인은 가장 이제 흔한 형태인데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중국도 이제 수출이 많잖아요. 경상수지 흑자예요. 물론 그 중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한 그 수출액도 있고 애플처럼 또 독일 자동차 3사처럼 외국에 대해서 그 수출하는 기업이 있죠. 중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예요. 또 야한 보유고는 중앙은행이 관리하니까 중국 중앙은행이 야한 보유고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가 외국인 직접 투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니까 다국적 기업이 많이 진출해가 있는데 처음에 중국 돈을 가지고 들어가나요? 주로 달러 아니면 유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국 중앙은행에 뭐 판닥하나요? 중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 대신 이제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가지고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또 외환보유고가 축적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국영 기업들이 해외 차입을 많이 합니다. 시설 확장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해외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물건도 있지만은 또 중국 내에서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 해외에서 이제 차입을 하면 금리가 2007년만 하더라도 미국 금리가 아주 낮았고 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미국 달러 몰락을 한다고 하니까 중국 국영 기업들이 미국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을 하고 차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있는 채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아니고
리볼빙 하는 거죠. 계속해서 차안 발행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만 1조 달러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국영 기업 등이, 은행도 있겠죠. 은행도 국영 기업이니까 그 외채만 뭐 2조 달러가 넘으니까 매년 1조 달러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 외환 보유고에 편입되어 있어요. 또 중국의 높은 금리 수준을 기대하고, 지금 선진국들은 다 금리가 뭐 0%, 1%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4%대 가까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높은 금리 수준을 기대하고 외국인들이 중국 국공채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동포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도 한국 못지않게 있거든요. 그 나라는 조그맣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국채를 사면 대만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또는 대만 기업들이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가 중국 외환 보유고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교포들도 뭐 중국 가족 등이나 친인척한테 송금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외환 보유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대표적인데, 뭐 홍콩을 통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 중국 주식에 투자하면 결국은 그것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로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공짜로 주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에 공짜로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빌렸거나 수출했거나, 아니면 뭐 대만 같은 데서 중국 국공채를 투자하거나,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서 중국 국공채 투자하면 또 외환 보유고가 중국 중앙은행에 쌓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조금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겠죠.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많은 돈이 돌면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무역이 좀 활성화된다거나 경상수지가 조금 증가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본원 통화량은 보면 5.9조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증가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뭐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통화의 기초해가 무역을 하는 것이지, 그 본원 통화의 기초해가 무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본원에 안 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한 화폐 공급량과 그 시중은행 등이 그 대출을 통해서 증가한 총 통화를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대출 미국만 하더라도 그 신용 창출 배수가 지금은 4 내지 5배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미국도 10 한 2, 3배 했거든요. 그 신용 창출 배수가. 쉽게 하면 현금에 기초한 대출액이 그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에 한 10배 넘었는데 지금은 400배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그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는 만큼 총 통화의 증가, 그러니까 신용 창출 수도 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본원 통화량을 줄이더라도 그러면 대출은 얼마든지 과거처럼 신용 창출 배수가 4배에서 5배, 6배, 7배로 증가하면 양적 완화 정책과 관계없이 그 총산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팀장조차도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과 통화의 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환 보유고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증가했으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두면 마치 중국의 외환 부족 사태 발생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 외환위기로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지 소로스 같은 외환 전문가가
중국이 취약할 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외환보유고가 감소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은 이제 통계하고 그 흔히들 통계와 실제 차이 나는 것을 오차라고 하는데, 그 해외 부분에서 오차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 오차가 너무 커요. 우리도 IMF 전후로 이 오차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외환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돈을 안 갖다 넣는 거죠. 그 수출을 했는데 돈을 안 갖다 넣고 있으면 그런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은 무역수지 흑자 내지는 경상수지 흑자에 잡혔는데 돈을 안 가지고 들어버리면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통계상.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중국은 너무 커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뭐 중국은 빼돌리는 돈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중국도 수출 많이 하니까 돈을 안 갖다 넣고 통계만 수출로 잡히는 경우가 많겠지요. 특히 이제 외국인 그 애플 같은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수출은 중국 통계에 잡혔는데 그 돈을 중국에 다 안 갖다 넣는 거죠. 외국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통계상 그 경상수지 흑자는 맞지만은 그 오차가 실제 이제 그 현찰하고 오차가 생기는 거죠. 실제 외환 보유고 통계하고 그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 팀장은 그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 오차가 생기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나마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뭐 은행 팀장이라든지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공영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똑똑한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천동설이 옛날에 그 잘못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1000년 2000년 통했던 것처럼 이 경제 관련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 막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금융 이해도나 금융 지식 이해도가 태국 인도네시아 수준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인가 봐요. 제가 많이 느껴요. 그게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공영방송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 여하튼 그것이 현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